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2년도 1분기가 벌써 끝나고 4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은 정권 교체로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부동산 이슈 등 여러 이슈가 하나도 정돈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만을 위주로 투자하기에는 아무래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분명한 국내 기업인 두산밥켓에 대해 알아보려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소형 건설기계 전문기업 두산밥켓의 매출 비중을 먼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분명 두산그룹의 핵심 기업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솔루스가 매각된 후 실질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규모로 따지면 두산중공업의 덩치가 더욱 비대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두산중공업의 변신은 본격적인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그룹으로서는 두산마켓에 좀 더 사력을 집중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을 참고해 두산마켓의 지역별 매출 비중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역별 매출을 보시면 매분기 70% 이상의 매출은 북미 지역에서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두산마켓은 2007년 두산그룹에 인수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밥켓이라는 이름의 미국 기업이었습니다. 즉 수십 년 동안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인들은 밥켓을 미국 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두산마켓 또한 가장 많은 대리점을 미국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마켓의 주가를 예측하기 위해선 한국에서의 활약보다 미국에서의 활약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미국 내 주택 관련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블룸버그에서 나온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보시면 2020년 초 코로나가 터진 이후 주택 착공 건수와 주택 허가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전 세계 제조업은 부진한 상황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일어나 원활하게 전기차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게다가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리튬 니켈 등 관련 원재료의 가격이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어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미국 내에서의 민간 주택 착공 및 허가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에 따라 도심에 살던 시민들이 좀 더 외곽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땅이 넓습니다. 다만 도심에 비해 주변 환경이 상당히 공허합니다. 그런데 밀집된 지역에서 생활을 이어가던 많은 시민들은 코로나에 감염되고 최근 몇 년간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굳이 도심에서 밀접하게 살기보다 교외로 흩어져 사는 것을 선호하게 됐고 이에 따라 소형 건설기계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초대형 빌딩 또는 거대 경기장 등을 건설할 때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초대형 굴착기가 사용되곤 하지만 가정용 주택을 짓는 데는 두산마켓의 소형 건설기계가 자주 이용됩니다. 즉 두산마켓이 꼭 잘해서라기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상황이 두산마켓의 미래를 밝혀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두산마켓은 북미에서 명실상부 1위 기업입니다. 따라서 두산마켓이 기존의 소형 건설기계 제품 퀄리티만 유지하게 된다면 앞으로 1, 2년 동안 충분한 제품 판매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주택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사실은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면 주택가격은 하락 또는 유지될 것입니다. 그런데 2021년, 2022년 들어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과 동시에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앞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시민들의 주요 주거지가 도심에서 교외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교외로 옮겨졌다는 것은 과거보다 넓은 공간에 떨어져 사는 것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넓은 부지에 드문드문 건물을 짓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 공급이 빠른 시일 내에 급속도로 확대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금리 인상에 대한 피해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산마켓 이야기할 때 언급된 자료에 따르면 두산마켓 관계자는 연준의 꾸준한 금리 인상이 예상되지만 주거 패러다임 변환, 교외에서의 주택 수요 증가, 미중 갈등 양상 속에서 중국보다는 미국 제품에 대한 선호 증가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가장 마지막에 언급된 미국 제품에 대한 선호 증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두산마켓은 분명 두산그룹의 계열사이지만 미국 내에서는 미국 기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 러시아, 중국의 관계는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시민들의 타 국가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미국 제품을 보다 선호하고 있습니다. 즉 두산마켓의 제품 수요가 꾸준히 상승할 만한 요소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죠.
게다가 미 인프라 투자에 대해 두산마켓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 또한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난해 말 조 바이든 대통령은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인프라 투자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이 예산 법안에는 고속도로 건설, 철도 건설, 대중교통 건설 등 전통적인 인프라 건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즉 인프라 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면 분명 두산마켓은 엄청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수혜가 언제쯤인지 두산마켓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산마켓 관계자는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됐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혜는 2023년부터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안의 구체화가 아직까지는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두산마켓 대리점은 재고가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본격적인 수요 가속화는 2023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 두산마켓은 확실히 대응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여태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2022년은 미국 내 주택 건설 증가에 따른 소형 건설기계 제품 수요 증가, 그리고 2023년은 대규모 인프라 추진에 따른 소형 건설기계 제품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산마켓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두산마켓은 미국 경제와 함께 간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과 건설 시장을 꾸준히 체크해야 하며 여러 정책에 대한 수혜를 꼼꼼히 파악해야 불안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